자, 이번에는 폐가의 부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 거는 오히려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필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짧을수록 필기하기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별로 필기하기 없어요. 폐가의 부처라는 것은 이 시접하자가 폐가에 가서 자신의 느낌을 적은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무슨 이 집의 연척이라도 되느냐? 연척은 이제 인척, 쉽게 말하면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앞길을 한 바퀴 휘둘러 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랑 관련 없는 외딴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폐가예요. 근데 나는 그 집이랑 전혀 연관이 없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마치 그냥 가까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둘러 봤으니까 어떤 모습인지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렁난에서 이제 부렁난이라는 것은 푹 패여있는 그런 의미고요. 부렁난 지붕에는 풀버섯이 같이 자라고 썩은 새 그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띠를 두르는 걸 보면 그런 걸 이영이라고 하는데 그 이영이 썩었어요. 썩은 이영 추녀 끝엔 밥쥐도 마저 달릴 듯하다. 먼지 낀 툇마루에 진흙자국만 인찍혔는데 떨어진 문자. 아이고 뭐야? 아이고 은채야 어디 가? 어디 가는데 좀 일찍 일어나면 더 좋았을 텐데 문을 덜 닫았다 지금. 그럼 우리 학원에 온 이유는 다른 데를 가기 위한 아니 공부하려. 아니 나 너 스토리 보고 얘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 나 늦잠과 준비와 밥을 하고 와우. 있어요. 늦잠을 잤는데도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굉장히 빨리 왔는데? 진짜 예상치 못하게 놀랐어. 기숙사 짬밥이 있잖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일수이 진짜 절대 안 김은채가 시험 끝나고 김은채가 시험 끝나고 왔다? 뭔가 너만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사실은 더 많은 줄 알았잖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낌이 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 오늘 약간 K거든요. 왜냐면 K 부평을 거든요? 가기 때문에 저는 K보드 같지 않은데? 부평같이 입었어요. 뭐처럼요? 부평. 부평처럼 입었다고요? 부평 문화의 거리 약간 그런. 문화의 거리 룩이라고요 그게? 내가 옛날부터 문화의 거리를 많이 가봤지만 그런 느낌이 아닌데? 아 진짜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나는 저기 우리 은채에게 아까 우리 배웠던 향하라는 시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네요. 네. 나중에 영상 보세요, 향아. 네. 어디예요? 자, 지금 폐가의 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가의 부처 향사. 네.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러면 떨어진 문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퀴퀴한 냄새라고 되어 있으니까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고요.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치고 물 있기 퍼런 바가지 샘에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하고 이제 꺽쇠를 닫으면 되겠어요. 꺽쇠는 어디부터 열었냐면 다섯 번째 줄 부렁난 지붕부터 꺽쇠를 열어서 지금 닫았습니다. 꺽쇠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별거 없어요. 폐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고 있는 그 펜 말고 다른 펜이 하나라도 더 있겠죠? 다른 색깔. 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줄을 쭉 그세요. 쭉 그면 뭐 이미 페이지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거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 부분은 딱히 감정이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냥 묘사한 것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줄을 걷으면 그 다음 쪽부터 뭐겠어요? 감정. 네,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또는 이제 왜 이런 폐가가 나타났을까를 추측해보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다음 두 번째 세트를 가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마른 강변에 den소 냅뛰듯. den소가 뭘까요? 대인소? 대인소가 뭡니까? 불의 대인소. 불의 대인소가 날뛰듯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마른 강변에 불의 대인소가 날뛰듯 암만 과시되도록. 과시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알지어도 알기. 좋아요. 쉬지 않고 움직여도. 필경. 결국에는 먹고 살 도리가 없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의 주체가 뭡니까? 정답. 아, 그치. 폐가? 폐가의 주인이 주체입니다. 주인도. 폐가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적 화자가 어떤 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폐가가 됐을까? 라고 생각해봤더니 원래 집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주인이 정말 힘들게 살아도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까 버리고 떠나갔구나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불의 대인소가 날뛰듯 아무리 쉬지 않고 움직여도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까 떠났겠구나. 그게 누구라고요? 폐가의 주인이라고요. 이게 바로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체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별동지기 천수답과,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별동지기 천수답이라고 하면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메마른 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로시설이 잘 돼 있지 않은 정말 그냥 원시, 그 자연적 그대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농사 짓기가 어렵죠. 비가 안 오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별동지기 천수답과 골아실 턴논이며 여기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골아실은 골짜기를 의미하고요. 골짜기 턴논이니까 골짜기에 딸려 있는 논을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자를 안다고 가정한다면 천수답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답이 뭐예요? 한자로 논다. 논이, 그냥 논입니다. 정답. 네. 그냥 논이에요. 그 다음에 밭은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답이라고 하면 밭과 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그냥 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논이며 논뱀이 논을 나눠놓은 구역을 말해요. 밭다랑이는 계단식 밭을 말합니다. 뭔지 몰라도 논이란 말이 한번 나오고 밭이란 말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둔 채 떠나갔나 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게품을 팔고 자 품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지게를 지고 뭐를 옮겨준다던가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또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도외지라야 한다고. 즉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도시로 가야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집과 논을 다 버려둔 채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오. 유사한 통사도 줘요. 진짜 어려워. 너 틀렸어? 1번 틀렸어요? 저도 4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아니, 아니 마동석이 마약을 했나요? 아니 근데 그 급한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긴장되는 그 딱 문제지를 딱 보고 처음 읽는 그 1번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잖아. 아니 그럼 문법부터 다 하지 그랬어요. 왜요? 1번부터 안 하면 성이 안 차요? 그런 거에다 시간 쓰면 안 돼요. 차라리 문법은 확실하니까 근데, 문법부터 다 하고 나중에 생각을 하면서 했어야죠. 근데 그냥 처음부터
갔을 때도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겼어요. 시간이 부족했어? 아니요, 남았죠. 시험지 갖고 왔어? 네? 시험지. 아니요? 이것들이 일부러 지금 안 보여주려고 안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같아. 아, 궁금하잖아. 좀 갖고 와봐, 좀. 나도 좀 보게. 아, 왜 나한테만 숨겨, 왜? 왜 니네들은 다 보고 날 안 보여줘? 그래서 조약에 입학하세요. 이미 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서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도 봐야 돼서, 귀찮아서 안 하네. 이번에 뭐 경쟁률이 없어. 내 거랑 저희 거랑 좀 가까웠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지원하는 애들 웬만하면 다 되겠네. 원서 다음 주까지. 근데 앞으로는, 이번 주에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앞으로는 내가 볼 때 인원 수도 이제 적어지고 학생 수가 그리고 특목고 쪽으로 잘 안 갈 것 같아. 지금 점점 지원자 수도 적어지는 걸 보니까 추세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국제고도 일반고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저 아무리 봐도 수시든 영시든 다 특목고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랄까 그냥 그런 거고요.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뭐 원래 거길 가는 애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대에서 이제 1차는 100% 정시에서 1차는 100% 수능 점수고 2차 때 이제 수능 80%랑 내신 20%. 진짜로? 내신 20%인데 근데 그 성취도랑 세트 보는데 근데 만약에 등급까지 다 조건해드렸어야 수시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하나 구멍이 있는 애들인데 세특으로 뜨면 당연히 특목고가 일반고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서울대 안 가면 되죠. 명쾌한데? 서울대 안 갈 거면 그래서 윤성이는 서울대 갈 거야? 정시 선택을 안 했죠. 그러니까 정시를 선택한 이유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래? 지금 그런 애들 많아요. 수시로 갈 수 있는데 더 높은 데 가려고 이제. 그럼 너도 수시로 갈 수 있는데 시로 성대는 가죠. 성대? 근데 성대는 내가 성이 안 찬다? 설대 정도는 가야. 만약에 정시를 봤는데 성균관보다 낮게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차피 난 안 갈 학교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그럼 아닌데? 재수하는 거야? 아니 살짝 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고민. 반수? 일단은 들어가서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 등록금 진짜 아깝다. 800, 1000만 원 막 이러는데 1년이 그게 날아간다고? 이거 윤성이는 부자니까 뭐 고민이 없긴 하겠다. 윤성이네는 워낙 부자여가지고 뭐 사실 그 정도들은 조금 나가는구나 요 정도 느낌 아닙니까? 올해 좀 지출이 좀 있었네 이런 느낌. 제가 빈살만 용돈 줘요. 네가 빈살만 용돈을 준다고? 이야 오늘 기가 막히야. 그러면 저기 좀 우리나라 방산산업 좀 더 키워봐. 이거 그냥 눌러버려 그냥 조 단위로 그냥 해버리라고 그냥. 조윤성이네 또. 그래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도해질아야 한다고. 오쟁이는요 작은 바구니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오쟁이를 톡톡 털어. 톡톡에 괄호하시고 뭐 사용됐어요? 음성상징어 사용됐고요. 오쟁이를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것이고 게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 개떡도 쪘을 거예요. 왜냐면 도시로 가려면 일단은 가는 길에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아침 먹어야 되겠고 가는 길에 먹으려고 보리 개떡도 쪘을 겁니다. 자, 보리 개떡에 세모를 하세요. 보리 개떡이니까 보리로 만든 개떡이겠죠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고향에서 잘 됐으면 떠날 일이 없었겠죠.
자,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상징하는 게 바로 보리개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리개떡도 쪘을 테지만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 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옛날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또 해서 줄을 쭉 긁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세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폐가가 된 이유를 추측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집주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 사람이 추측을 해봤으니까 어려운 농촌의 형편으로 도시로 일하러 간 집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 번째 세트로 가도록 할게요.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네. 그럼 이제 현재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자, 참새에다가 네모하세요. 글을 좀 읽어볼게요.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느냐. 저 혼자 제제거리고 거리다 가고 말고 간다. 제제가 나왔죠? 유튜버인가요? 연반인? 이 제제가 맞나요? 유명한 책도. 어이자 제제인가? 이게 맞는 것 아,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어쨌든 제제거리다 말고 간다니까 아마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그 크리에이터가 나타날 것을 예측한 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MC를 혼자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 혼자 제재거리다 말고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참새에다가 뇌물을 쳤는데 이 참새가 혼자 이렇게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것처럼 제재거리다 말고 가니까 참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사실 참새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개구리. 맞아요. 무당개구리. 그 첫 번째 세트 마지막 부분에 무당개구리도 네모하시고요. 하나 더 골라본다면 마무르면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참새에서 두 줄 올라가시면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네모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주인이 없는데 그냥 여전히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학을 보시면 이렇게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의구합니다. 변함이 없는데 사람 떠나갔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학적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찌는 말복철 저녁 저녁 사이 때에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요것도 라인을 맞췄죠 지금.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그럼 쓰르라미 동그라미 하시고 어떤 장치가 생겼죠?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문학 오랜만에 까먹었다. 아, 예, 이미 아까 다 얘기했어요. 문학을 6개월 만에 하니까 근데 뭐 사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연습도 하느라고 문학을 좀 풀긴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하니까 좀 약간 촉촉해지네요. 네. 아, 엄매만 하면 건빵을 먹는 듯한 느낌? 건빵을 구워도 먹어보고 우유랑도 먹어보고 했지만 여전히 건빵은 건빵입니다.
약간 팍팍한 느낌이 드는데 아 뭔가 이거는 초코머핀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초코머핀 그걸 딱 씹을 때 약간 그 촉촉하면서 단단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 브라운이란 짝 이런 느낌이잖아. 머핀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딱. 아 너무 좋아요. 유튜브 하시면 잘할 맞아요. 살짝 미미미로가 목소리도 미미미노라니. 목소리도 비슷한 거 같아요. 살짝 누구랑? 미미미로. 미미미요? 미미미노요. 미미미노? 미미미누요. 미미미누? 목소리 톤 살짝 올리면 비슷한 거 같아요. 미미미누. 미누? 네. 이거 뭐 하는 사람인데? 입시 유튜브. 그래? 오수생. 외대국어 출신 모수생 고대. 근데 마지막에 오수에서 고등한 것도 수시 붙어서 나왔어요. 수시로 갔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수시로 가? 수시 5번까지 쓸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참 고등학교 때 말했네. 그냥 외대국어 네임밸류로 하나.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긴 해요. 뭔가 경맛은. 저기 그냥 고대 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 서울대 가야겠다. 아니 근데 지잡 때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오도 안 되죠. 아 그러니까 했으면 그럴수록 유튜브 하면 잘하죠. 나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응? 일단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뭐 어쨌든 유튜브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업 영상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뭐 반응이 없죠. 왜냐면 자기랑 관련 없는 그런 수업을 굳이 뭐 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폐가입부처를 했다. 폐가입부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리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수업하는 그 영상 같은 거를 이제 가끔 찾아서 보거든요. 그 조회수가 되게 낮아. 어떤 면에서는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아예 편집 자체를 안 하잖아. 시간 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뭐 나름의 그래픽도 넣고 그리고 나는 이제 현관을 찍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강을 찍기도 하잖아요. 아무도 없이 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리고 아예 그래픽이 없고 썸네일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조회수가 최소한 100개 이상은 나와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올렸던 그 장난감 소개시켜주는 게 한 11,000번 정도 조회수가 그게 최고 기록이고요. 그 2등이 아마 내가 올린 것 중에 한 200, 이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70번인가? 그게 내 영상 최고 기록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애들이 풀기가 어려워가지고 유튜브로 찾아보더라고. 어려운 질문 같은 거는. 니네 옛날에 나랑 기타 한 거 기억나냐? 네. 그게 그렇게 좋아, 조회수가. 승민이가 신났던 거. 그 기타. 비유나. 독서. 그거를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요파. 그리고 보통 내 조회수가 그렇게 높아도 댓글을 안 달아요. 그렇죠. 댓글을 달면 항상 나는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뭘 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아니면은 선생님 근데 일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영상 올리는. 아니 공개도 많아요. 공개도 많은데 일부 공개는 내가 올리기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간에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온다든가 물론 이제 국제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양고, 계산고 이런 애들은 이제 남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친 표현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부 공개만 해요. 애들만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면 좀 네? 사상교육하는 거. 사상교육이 아니고 뭐 사상교육. 얘네가 사상교육을 당한 애들이냐?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문제를 삼으면 이제 교육부장관이 됐을 때 청문회에서 이런 유튜브까지 다 까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부 공개 영상 다 나와요. 좋은 일부 공개를 해도 나온다고? 어떻게든 털어서 갖고 와요. 피공개하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 교육부장관이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일부 공개나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제 시험 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 전에 들어오는 게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려면 한 3개월 정도는 다녀야 뭐 그나마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대비 막 뭐 한 3주, 4주 이 정도에 들어오면 사실은 좀 아니죠. 그거는 효과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앞에 거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내가 굉장히 난감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또 우리 학원 생인데 그렇다고 그래도 내가 수업 해줄 수는 없잖아. 또 그거를 또 다 얼마나 양이 많은데 뭐 언제 다 해주고. 저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관동별고 혼자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근데 관동별고 뭐 쉽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스터디 권성명 선생님께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면 링크는 걸어줘요. 내가 수업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링크를 걸어주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영상이 있으면 찾아보고 링크를 걸어주면 링크를 걸어줘서 6개를 걸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학원을 바로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다 비공개로 바꿔버렸어요.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3주 만에 그만둬버려. 내 영상만 먹은 거 아니야. 서울에반은 나가는 애 없어요. 어? 서울에반은 나가는 애 없어요. 아니 모르죠. 뭐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뭐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가르쳐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학원을 성적이 잘 나오려고 돈을 내고 다니는데 안 나오면 다닐 이유가 없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제 그만두는 경우는 조금 자신감.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 감이 있어요. 약간 누구한테 섭섭하 지금? 누구한테 섭섭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학원 강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분명히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잘 나왔으니까 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좀 사실 그렇죠. 좀 내가 그래도 도움이 1이라도 됐을 거 아니냐. 1이라도 됐으니까 성적이 좀 나오지 않았겠냐. 물론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잘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하는 게 가장 바탕이 돼야 이제 뭐 거기에 더해지는 거지.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아무리 갖다 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한 다음에 영상을 받아먹고 안 나온다? 나 진짜 그거는 너무 괘씸하더라고. 그거는 사회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이 지금 왜요? 사회정이라는 단어. 사회정의라는 말 하면 안 되나요? 왜? 어떤 과목 때문에? 사회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회정의라는 과목이 있어, 아예? 그래요? 그럼 경제정의라고 할게요, 그럼. 경제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가르치면 돈을 받는 이 반대급부가 나오는 거지. 그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에 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게 6시간짜리거든요. 그거를, 참.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났어요.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공개로 다 바꿔버리고 못 보게. 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이 그거에. 그 학생이 이제 올해 나랑 그 뒤로 올해 했다더라. 이러면 전혀 아깝지 않죠. 근데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다른 학생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학생들은 돈 내고 다 듣는 건데 물론 이제 현강이랑 이 보러가 다르긴 해요. 그래요? 그건 달라요. 왜냐면 영상은 실제 강의보다 내 생각에는 효과가 60%밖에 안 나온다고 봐요. 대치도 형광을 들으러 갔어요. 내가 앞에 스케치가. 현강을 들으러 간다고? 대박. 대치동은 너무 멀잖아. 형광이 좋답니다.
아니 그럼 가 그럼. 아니 그럼 가세요. 다 참아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영상보다는 직접 듣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대치동은 내가 잘 모르긴 한데 애들 수가 많지 않아? 엄청 많죠. 그럼 완전, 효과 없어요. 완전 그거죠. 나는 그런 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돼요. 대형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선생님이 10명 안쪽으로 한다? 아, 그럼 당연히 너무 좋지.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10명만 해준다. 우와, 근데 한 100명 이상씩 하지 않나요? 맞죠. 엄청 그러면 나는 재밌어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나도 그런 학원을 다녀봤거든요. 뒤에서는 그 칠판 잘 보여서 화면도 달려있어요. 아, 물론 알아요. 나도 옛날에는 저 주안역에 한샘학원이 정말 컸거든요. 거기는 진짜 단과에 200명씩 몇 10몇 개 반이 있어, 그렇게. 정말 장사 잘했어요. 건물이 5층인가 6층짜리가 전체 다 학원이야. 우와. 그렇게 잘 나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건 단과반이고 종합반이 또 따로 있어요, 옆에. 다른 건물에. 그렇게 컸는데, 이제 그런 대형 시스템이 망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다 쪼개져 있어. 결국 망했어요, 한샘학원. 원래 정문학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결국 정문도 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글쎄요. 수능을 들을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내신은 안 돼요. 내신은 당연히 해줄 수도 없고 걔네들이 좀 얼마 정도 하냐 그런 데는 4주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3시간인가 수업 듣는데 그렇게 가도 한 달에 4, 50만 원? 많이 비싸네. 단과 하나에 단과 하나에. 나 이번에 민터 가는데 그 정도. 진짜 너 윈터 가? 강남으로. 그럼 너는 한 200만 원씩 내겠다 한 달에? 그 정도는 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제일 높은 반이어서 많이 주더라고요. HS요? 아니 선생님 여기 말고 다른 학원도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윈터를 하거든요. 전 과목 다 들어서 아침 10시에서 이제 밤 10시까지 하는 건데 우리 어떤 텐텐이라고 하죠? 160만 원이 넘어.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수업이. 수학도 되게 깊이도 들어가고 영어도 수업이 많아지고 국어는 똑같지만 국어는 1시간밖에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160만 원이 넘더라고요. 2달을 듣잖아요. 320만 원인 거야. 맞아요. 와,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더라고. 지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뭘 사달라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야, 그래도 보내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메가패스도 2개월 동안? 100만 원이고 민터도 2달 하면 300만 원이고 해가지고 너무 비싸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나는 홍보할 때 왜 이렇게 싼지 안 보내줄 거야. 우리 애는 안 보내줄 거야. 나 너무 비싼 것 같아.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정도 수업을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정도 돈이 나오는 것도 물론 이해돼요. 다만 너무 비싸, 그냥 비싸. 좀 그게 등골이 그냥 휘어지겠어. 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격이 서울보다 저렴하면서 최고의 강의를 소수만 들을 수 있는 이후 국어 논술학원 백정환 선생님 수업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최고다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죠. 뒤로 넘어가세요. 새로운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외면학과는 아니에요. 도전. 네, 뭐요? 외면학과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 오늘은 숙제 안 나가니까 숙제는 다음에 나가니까 오늘은 그냥 고전 산문이 나와버렸네요. 더 하기 싫은데요. 아니에요. 고전 산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전 산문이 또 재밌는 거예요. 또 재밌어. 뭐가 나왔죠? 윤성이가 나오고 윤성이가. 윤성이가 나왔다고요? 윤성이. 소현상으로.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 나왔네. 아마 읽으면은 막 이거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이거 더 하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전문을 다 읽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잘한다, 잘한다. 아, 역시 재밌다, 역시 재밌다. 승상이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네. 자, 거기를 먼저 보시지 말고요. 뒤에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승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소설인데 중국이 배경이에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 소설은 그런 게 많았어요.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송나라, 뭐 이렇게 중국 배경으로 한 게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이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좀 어렵거든요. 임금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 황제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큰 문제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찍는 것도 물론 재밌습니다만 해외에 어떤 그런 로케이션을 했다. 그럼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갖게 되고 해외 뭐 구경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뭔가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드니까 또 그런 데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이렇게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 3번의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한번 해보세요. 소현성록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된 17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 다음 이 작품에서 소현성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은 소현성과 그의 어머니에 의해 해결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밑줄 이 둘은 모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 및 가정의 대소사는 남성 가장이 정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그렇네요. 또한 황제의 딸인 명현공주와 소씨 가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서사에서는 밑줄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황제의 말 또는 황족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오히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더 중요시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황제의 딸과 결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이따가 이제 이름을 말할 거예요. 그 남자가 있고 그럼 당연히 그 남자의 아빠 다시 말하면 그 공주의 시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아버지 파워가 엄청 세요. 황족이라 하더라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된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밑줄 수신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승상에다가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상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 네, 그렇죠. 뭐 총리급은 된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한덕수 같은 사람이에요. 한덕수. 승상이 누굴까요? 아빠. 아빠. 시아버지. 맞아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바로 소현성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에요.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소현성이 이제 주인공이고 소현성 아들과 이제 그의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그 소현성 아들이 뭐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밑에 나오니까 얘가 운성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 이렇게가 이제 부부예요. 근데 이제 공주 입장에서는 소현성이 시아버지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좀 어떤 기분인 것 같아요? 화났어요. 맞아요. 좀 기분이가 나빠요.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자, 공주에다 세모하겠습니다.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사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소현성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승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승상과 공주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다. 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갈등 관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까 왕권이 있었고요.
네, 가부장적인 질서가 있었죠. 지금 공주는 황족의 딸, 그러니까 황제의 딸이니까 황족이란 말이야.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세다고요, 지금? 요게 더 세다고요. 자, 말을 마치니 은성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쳤다.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승상이 빨리 잡아서 내려라. 하니까 운성이 빨리빨리 해라. 라고 했어. 그랬더니 공주가 반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은채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아, 느낌이 살지 않았네요. 아, 잘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동영상 찍은 적 있죠? 되게 어렵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찍으면 누군가는 뭐 주인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화면에 나오진 않고 뒤에 이제 편집을 담당한다던가 촬영을 담당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좀 주인공 한번 해봤어요? 아, 주인공 해봤습니까? 아, 선생님 땐 말이에요. 우리 때 수행평가가 없어서 아쉽게도 선생님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 뭐 나의 뭐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어떤 그 재능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아들에게로 가버렸네요.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수행평가, 국어 시간에 그 게임 중독, 예, 역할을 맡아서 게임 중독자 주인공으로 채택해서 지금 4일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직도 안 끝나서 아직도.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 또 애가 또 콘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또 맞추려고 같은 옷을 입고 가. 그 찍는 날마다. 우와.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앞으로 배우의 길. OBS TV에서 보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될 건데요. 내가 볼 때는 TV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뭘로 나오느냐? 나영석처럼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문 어떤 연기자라기보다는 방송계 일을 하면서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나영석을 좋아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였다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PD가 된다고 하니까 뭐 애가 되겠다고 하는데 굳이 말릴 이유는 없고, 애가 재밌어 하니까 뭐 사실은 뭐 막연하죠. 자기가 그때 뭐 꿈이 연구원이었어요. 어떤 연구원이요? 연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명으로. 오, 저는 의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 지금은 아니에요? 아, 지금 교차 지원 해서 의대를 교체. 아, 이번에 그 만점 받은 애들은 다 의대만데. 아니 뭐 다 의대만 가. 나는 완전 받아서 완전 국대 있게 서울대 서울대 농업. 경제학. 아, 서울대 경제. 아, 어마어마하네요. 서울대 경제면 뭐 말 잘했죠. 아니 근데 공부한 사람 다 의대를 가. 아, 참. 딴 데 가면 안 되나? 그 둘이 똑같이 거기 간대. 둘이 동기게 되겠어. 서울대 의예 간다는 거야. 아,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만점짜끼리 만나면 어떨까? 와. 그리고 그 여자애가 변환 표준 점수로는 1등이더라고. 걔가 1등이래. 만점은 맞는데 선택이 달라가지고 걔가 1등이라고 하더라고. 아, 대단하지 않냐? 난 그런 애들 보면 이 세상 사람이 맞나 싶고, 난 평생 물리원의 생물. 한 번도 다 맞아본 적이, 그러니까 과목에서는 맞아본 적이 있지만, 야, 만점을 어떻게 받아? 뭐 수학은 뭐 아예 만점은커녕 멀리 멀어져 있었고. 2024년에 수능 전날에 SBS에서 전에 수능 만점자로 수석 차석이 된다는 거지. 그게 뭐? 그 인터뷰 제가 그럼 쌤 언급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2024년에요? 2023년도 수능을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2024학년도 수능을 보잖아, 얘가. 그렇죠. 근데 2023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언제 나온다고? 2024년 수능 전날.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 전날에 네가 TV에 나와서. 근데 하필 왜 SBS에? KBS에서 MBC로 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뭐 어디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겠다. 그럼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두 번을 정말 못했는데 그 방송에서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아 진짜요? 방송에서는 협찬을 받지 않는 한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삐 처리돼요.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수업을 잘 가르치는 얘기는 안 하겠다 이거네. 흥미롭게 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만점자는 이렇게 학원 얘기하면 안 되던데. 그런 얘기 못하게 하는 것 같던데. 항상 혼자 공부한 느낌. 교과서를 요즘은 근데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안 하더라. 이번에 둘 다 안 하던데. 맞아요. 교과서 중심이라는 말은 너무 옛날 거고. 진짜 그냥 내가 자기주도 학습. 그 얘기를 하더라고. 둘 다. 그리고 그 남자애는 또 잠도 많이 잤어. 7시간 잤어. 그게 뭐가 많이야. 뭐가 니네보다 많이 자잖아. 니네 더 조금 자잖아. 저희는 학교 니네는 뭐 밤에 1시 반에 끝나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난다며. 12시 1시 반까지가 아니었어? 그건 심야면 아니 선택한 애들 있지 않아? 니네는 안 했어? 그때 전화 저는 안 해요. 아 나는 안 했어. 어쨌든 12시 반에 끝나다고 치고 그러면은 8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유 끝나자마자 잠을 자도 8시간이야. 근데 끝나면 잠을 못 자잖아. 그럼 5시간 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쌤이 그때 왔다 가면 다시 7시까지 자요. 맞아요. 아 그래? 7시 20분이에요. 7시 20분. 그래 그렇게 자야지. 아 너무 피곤해. 근데 7시 반까지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40분이야. 40분까지. 아우 난 진짜 못 해먹겠다. 나는 지금 태어나서도 국제고는 안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약속 시간 10분 전에 일어나도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기분체가 이렇게 있구나. 이게 좋은 점은 있네. 네. 좋은 점은 있어. 아, 진짜 나는 못 해먹겠어. 나는 우리 때는 1학년 때, 그러니까 1, 2학년 때로 치면 9시까지 했어요. 우와. 학교에서 야자를 9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뭐 좀 배고프니까 좀 먹고 그리고 자고 다음에 일어나서 7시 50분까지 갔던 것 같아요, 학교를. 그럼 여기서 7시 30분에는 나왔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7시 전에는 일어났네. 한 6시 50분 정도 일어났던 것 같아. 아, 그것도 힘들었는데 참.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진짜. 나중에 대학교 가서 흐트러지기만 마라. 나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약간 보상받아야 되는 느낌으로 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쿨 가야 돼서 학점 관리 해야 돼. 알겠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네요. 아휴 참. 학교 다니면서 는 게 벼락치기 스킬밖에 없어가지고. 벼락치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네. 벼락치기가 설마 전날 공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2주일은 잡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일주일 했어요. 대단하다. 대단해요. 야 일주일 공부했는데 야 점수가 그 정도 나오면 난 부럽다 진짜. 베이스는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육수는 딱 만들어놨고 거기에 이제 고명과 이제 뭐 만두라던가 떡이다가 이걸 이제 넣는 걸 일주일 전에 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육수 끓이는 게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네, 좋습니다. 항상 준비됐죠. 저 그냥 수돗물로 봤어요. 삼다수 생수 하나 샀고. 삼다수 생수라 하더라도 일단은 고급 생수. 고급 생수면서 거기에 이제 육수 코인만 넣으면 되잖아요. 육수 코인을 넣은 거죠. 내가 이제 막 뼈를 끓이고 고기를 끓이기까지는 아니지만 코인을 넣음으로써 좀 그것이 뭐 올바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끓였잖아. 그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맛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우러나는 맛이냐, 약간 조미료 맛이냐 이거에 이제 점수가 좀 갈리는 거죠. 육수 코인.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하였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의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오, 이제 개인 감옥입니다. 밀어 넣었다. 승상이에서 복세하세요. 승상이 즉시 붓과 벼루를 내어와 상소를 짓고 임금에게 쓰는 거죠. 상소라는 건 곧장 묘당 조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상서니까 뭐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형부니까. 형벌.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형부상서 반영희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대에서 안 하고라 하고, 야, 이렇게 막 장관급을 그냥 시켜가지고, 야, 너 지금 시아버지 욕한 거 있으면 다 찾아와. 나 예구상서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떤 그 격식, 행정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예의라던가 격식이라던가 뭐 제사라던가 이런 거 담당하는 건데, 예구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가족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그 가족의 문제까지 법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부장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운성을 잡고 자기 아들도 이제 잡아. 좀 되게 너무 심하게 엄격하죠. 감옥에 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 여기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금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검찰청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금입으로 적어 보내고 또 상수 하나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니었다. 뭐 무섭지 않습니까? 그 참 며느리인데, 그리고 황제 딸인데, 얘는 그것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뭔 짓을 했는데? 그냥 이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그냥 뜻이 안 맞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좀 대드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앞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운성이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을 이제 약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이. 네? 결혼이. 살인이세요? 근데 시아버지를 엿되게 하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황제가 표문을 모시고, 이 표문이 상소문입니다. 크게 놀라 급히 부황후와 상의하였다. 자기 아내랑 얘기를 하죠. 부황후가 크게 노여한 말하였다. 필구 소경은, 여기 소경이 뭐예요? 소승상을 말하죠. 소면서.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황후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소경은 각칭가로,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묘당의 조정의 큰 신하로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승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1번입니다.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해서 또 한번 각진가로 여세요. 공주가 그 스라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하고 닫아보세요. 지아비가 뭐죠? 남편을 죽이려 하니 하고 닫았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미뤄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예에, 자, 예 앞에 또 각신가로 여세요.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이게 3번. 그래서 자기 아들이고 며느리고 잘못했으면 죽여야 돼.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를 또 처벌해 주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 사실 좀 미친놈이다. 찐 광기다. 자, 소승상은 예사 신화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8왕을 불러라고 했는데, 원래 황제는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각 지역별로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제후라고도 하지만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8왕인데 나중에 보면 7왕도 나와요. 얘네들이 다 황제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1왕, 2왕, 3왕, 4왕, 5왕, 6왕, 7왕, 8왕 막 이렇게 갑니다. 자, 8왕을 불러나가서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설을 내려 말씀하셨다. 짐의 자식이 이렇게 폐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이거는 아예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마음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좀 권한을 엄청 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오히려 자기 딸을 감싸는 게 아니라 운성이를 감싸요. 용서하고 형씨를, 이게 이제 형씨가 누군지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운성이 옛날에는 남자가 한 여자랑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이 형씨가 운성의 또 다른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을 일단은 지위를 높여주겠다. 달래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지위를 높여주는지 모르겠지만, 형씨를 상원이의 봉안이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밑줄, 공주는 북법으로 다스리라. 이걸 보면 참. 황제지만 내가 사사로이 처분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주는 북법으로 죽여도 되는데, 운성이는 죄가 없으니까 죽이지 마라. 그리고 운성이 다른 부인을 더 높은 자리를 줄 테니까 알아서 퉁짝퉁짝 잘하고 공주는 뭐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좀 무섭네요. 자, 소승상의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내 편이네. 그런 거 좋아. 내가 너무 이제 흥분하지 말아야지. 자,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 두고 금입으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하였다. 뭐 아직은 뭐 정식으로 구속 기소를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알아서 좀 잡아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훈이 6일 만에 구속 기소가 됐죠. 굉장히 이례적인, 보통 열흘까지는 가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석방이 될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비공개 약간